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딱 1학년 때 들어가면은 너 무슨 대학 갈래 하면은 당연히 스카이요. 이거지, 그치? 근데 1학년이 딱 끝나고 고2 올라갈 때 이제 너 무슨 대학 갈래 하면은 인서울만 하자. 그치? 고3 딱 올라가가지고 너 무슨 대학 갈래 물어보면 4년제만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농담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저는 처음부터 그냥 인서울 처음부터 스카이로 이런 데 알고 그냥 인서울 갈 거였어요. 근데 그 인서울이 생각보다 쉬운 거는 아니에요. 인서울을 하려면은 솔직히 이번에 완전히 동덕여대는 망했지, 그치? 그러니까 동덕여대를 제외하고, 근데 동덕여대가 이번에는 오히려 경쟁률이 올랐다고 하더라고. 말 그대로 거의 내신 거의 바닥 찍는 애들이 어차피 뭐 망할 학교 그냥 뭐 인서울이나 하자 이런 개념으로 진짜 바닥 찍는 애들이 다 지원해가지고 경쟁률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하죠. 근데 솔직한 말로 이제 그런 동덕여대 같이 망한 학교라든지, 그치? 그 외에 솔직히 인서울 안에도 정말 듣보잡 거의 지잡대만도 못한 학교들 꽤 있기는 해요. 알겠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보면 뭐 강남대 그런 학교도 있더라고, 그렇지? 강남대 그런 학교도 있고 그 외에도 뭐 좀 진짜로 잘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 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름 있는 대학 하면 당연히 뭐 스카이, 서울대, 연구대, 고대,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서성한, 그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그 다음에 중경외시, 그죠? 중앙대, 경희대, 그 다음에 외대, 그치? 그 다음에 시가 너무 학교였더라. 어쨌든 뭐 그런 학교들, 그치?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당국대, 그치? 그 다음에 당국대 같은 학교들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런 학교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좀 쳐주는 게 이제 인하대, 가천대, 뭐 이런 학교들까지 쳐줘요. 그 외에도 뭐 서울 시립대도 있어요. 그것도 꽤 쳐줘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홍익대도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알겠죠? 백석대는 솔직히 참 이것도 애매하긴 한데 딱 그렇게 높게 쳐주진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진짜로 내가 어느 정도 대학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면 우리가 쌤이 방금 얘기하는 정도의 대학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학에 들어가는 커트라인들이 최소가 3등급입니다. 3등급이면 해볼만한데요? 최소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평균 3등급이면 네.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최소 3등급 이상이 돼야 되는. 그래야 서류라도 집어 넣어볼 수 있는 거예요. 5등급제 기준. 아니 5등급제 기준 말고 9등급 기준으로. 그래도 할만한데요. 5등급 기준으로 하면은 한 2등급 정도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진짜 할만한데. 할만할 것 같죠? 네. 그치. 다들 사람. 그쵸. 다들 사람한테 모두에게는 그치 계획이 있죠, 그쵸. 처음 맞기 저는 전에는 진짜 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 맞기 전에는 계획은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복 회로를 돌릴 시기가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은. 알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지금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한 면에서 선생님은 좀 봤을 때 되게 불쌍하다고 생각도 들기는 해요. 알겠습니까? 그 이유가 예전처럼 이제는 내신만 잘해서 수능만 잘 봐서 대학 가는 시대가 이제 끝났어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는 2028학년도 이제 대입을 현재 예상을 해보는데 기본적으로 내신도 무조건 잘 봐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5년 교육과정 막바지쯤에 서울대에서부터 이제 정시에도 내신 점수를 보기 시작을 했고 그런 모습이 현재는 인서울대에는 전부 다 확대가 된 상황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 갈 때 되면은 이제 정시고 수시고 상관없이 무조건 내신 점수는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학종도 잘해야 되죠. 그렇죠? 학생부 종합평가도 잘해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이번에 바뀌는 교육과정에서 학종이 굉장히 아마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왜냐? 여러 가지 이제 주요 공통 과목을 제외하고더라도 그 외에 진로 과목이나 이런 것들은 성적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점수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과목에 대한 선생님들의 학생부 종합평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습니까? 학종도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수능도 잘 봐야 돼요. 근데 뭐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수능 난이도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좋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이제 수능은 지금처럼 수능 절대로 대학 가는 정시 같은 개념이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수능이라고 하는 건
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저 등급 맞추기 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나중에 그럼 결국 여러분들 실력을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안 남느냐? 대학별로 실시하는 논술, 구술. 알겠습니까? 그래서 논술, 구술을 빙자한 일종의 대학별 본고사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많이 예측들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육각형의 학생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알겠죠? 모든 걸 다 잘하는. 내신도 잘해야 되고, 모의고사도 잘해야 되고, 뭡니까? 학생부 종합평가도 신경 써야 되고, 거기다가 또 대학별 고사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갖춰야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많이 안 망했습니다. 알겠죠? 그래도 좋은 대학 가는 학생들은 수두룩합니다. 알겠습니까? 한 해 서울대 들어간 학생만 거의 10,000명에 육박해요. 만 명이 다 들어가요. 네. 모든 과학과 다 하면 10,000명 정도 돼요. 10,000명까지는 안 돼도 한 7,000~8,000명 돼요. 한 학년이. 알겠습니까? 보통 종합대학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한 7~8,000명에서 10,000명 정도 수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많을 것 같지만 절대 많지 않아요. 왜? 보통 1년에 수능을 치는 학생 수가 여러분들 때는 물론 재수생이 없기는 할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은 한 40만 명 좀 안 될 겁니다. 아마 한 7~8만 명? 이 정도 예상은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10,000명이에요. 그럼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뭐 스카이 거기다가 이제 서성한 중경외시를 제외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30만 명은 듣도도 못한 학교에 가는 거고 한 7만 명, 8만 명 정도가 이름 있는 대학에 가는 거예요. 사실상. 진짜 많은 데 할만할 것 같죠? 네, 아니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이죠, 그렇죠? 네, 그 정도는 너무 쉬운데. 근데 여러분들 보통 처음에 받는 모의고사 점수가 5등급이라고 했잖아요. 네. 9등급제에서 5등급이면 절반입니다. 50%예요. 알겠습니까? 아, 그렇긴 한데 이게 네. 바뀌잖아요. 이제 최소한 2등 아니 그럼 3등급제 5등급제 기준하면 2등급 안에 들어야 되는 소리예요. 그럼 네. 알겠습니까? 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근데 그리고 수능이 5등급제로 바뀌진 않아요, 참고로. 아 그건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낙관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야, 핵심은. 알겠죠? 낙관하다가 오히려 쫄딱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알겠습니까? 진짜로 여러분들은 이제는 위기를 느껴야 돼요. 나중에 돼서 후회받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정말로 그때는 여러분들 뒤돌아봐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수능날 몸 아프다고 시험 다시 못 보게 보는 거 뭐 그런 거 없듯이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준비를 잘못해가지고 수능을 못 보면은 그것도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들 인생이니까요. 알겠습니까? 사회는 굉장히 냉정해요. 그래서 알겠습니까? 실제로 전에 얘기 몇 번 했었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친 애 중에 모의고사 전국 2등을 한 애가 있어. 숙명여고 다녔던 애 중에. 알겠습니까? 얘가 처음에는 중학교 때는 여러분보다 공부를 못했어요. 평균 한 70점? 80점? 이 정도 받는 아이였어. 알겠습니까? 대명중학교에서. 대명중학교는 강남에서 치면 약간 중하위급 중학교거든요. 알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가 고1 때 왕따를 당했어요. 알겠습니까? 왜냐면은 중학교 3학년 말쯤에 이제 선생님한테 그 친구들이랑 같이 배우러 왔는데 나머지 친구들은 힘들다고 떨어져 나고 걔 혼자만 남았었거든요. 근데 걔는 이제 열심히 계속 공부해가지고 점수가 점점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같이 공부하다가 떨어져 나갔던 친구들이 얘를 질투를 해가지고 왕따를 시켜버린 거죠. 알겠습니까? 친구들한테 막 안 좋은 소문 내가지고. 알겠지? 그래가지고 얘 보고 선생님들이 원래 충고했어. 그럼 참 잘됐다. 어차피 공부 너 혼자 하는데 친구들 왜 신경 쓰냐.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네 공부만 해라. 해가지고 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고2 올라가면서 모의고사 본 게 전국 2등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정말 참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재밌는 게 걔가 고3 딱 수능을 보고 이제 점수를 굉장히 잘 받아가지고 걔는 재수 없이 의대를 갔어요. 중앙대 의대를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 초에 이제 아산병원에 취직을 했다고 들었어요. 마지막 소식은. 그런데 이제 걔 같은 경우는 고3 때 이제 그렇게 중앙대 의대에 합격을 딱 했잖아. 그치? 거짓말 안 하고 학교 졸업식 날 걔랑 사진 찍으려고 친구들이 1시간씩 줄 서 있었습니다. 지네들이 왕따 시켜놓고 고1 때. 알겠습니까? 현실이 고3 딱 졸업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고 그 현실에서는 결국 대학에 의해서 결국 사람은 계급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사회가 계급이 없는 사회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잔인한 얘기지만.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유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저 낙관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알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하면은 3등급 받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현재 9등급제에서. 근데 시중부에서 3등급은 좀 취동부 3등급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모의고사 3등급을 받아야죠. 아 그러네. 아. 네, 취동부 3등급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까놓고 얘기를 해서. 저는 3등급이라기보다 그냥 아무 아니 5등급제라면은 취동부에서는 사실상 근데 1등급 안에 들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네. 안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왜? 특목고 애들이랑 외고 애들 다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서 경쟁을 하려면 무조건 1등급, 일반고에서는 1등급 안에 안 들면 이제는 의미 없어요. 옛날에는 9등급제에서는 한 2등급 조금 넓게 보면 3등급까지도 약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죠? 왜? 여기서 조금 점수 깎여도 그렇게 차이가 없었으니까 뭐 수능에서 좀 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요. 네 그러면 그 3등급 그 9등급의 기준 몇 퍼센트예요? 3등급이 20% 정도 돼요. 20%? 네. 알겠습니까? 이랑 비슷하네요. 네? 지금 무등급제 2등급이랑 비슷하네요. 아니죠. 2등급보다 높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된소리 대기자 쓸데없는 소리가 많긴 했지만 이건 사실 이런 얘기가 더 중요해요. 왜? 공부라고 하는 건 동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자꾸 스스로를 방어하고 핑계대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항상 깨닫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23페이지.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기음악까지 했었고 오늘은 바로 된소리 대기. 자, 이 된소리 대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에서 여러분들 제일 괴롭히는 의문의 변동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된소리 대기 어려운 말로는 경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경음화라고 하는 것은 자, 예사 소리가 저번에 한 거 아니에요? 너는 했었지. 자, 인접한 다른 자음의 영향을 받아서 된 소리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경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음화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예사 소리였는데 그것이 된 소리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음화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바로 뭐다? 표기는 무조건 예사 소리로 합니다. 알겠습니까? 즉 경음악 환경이면은 그로 인해서 된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표기에는 뭡니까? 이 된 소리 내기를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때 된 소리 내기 경음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받침 기역. 그렇죠? 이건 대표음이죠. 쌍기역, 키읔, 기역, 시읒, 리을, 기역 마찬가지고 디귿 역시 시읒, 쌍시옷, 지읒, 치읒, 티귿 마찬가지고 비읍 그 다음에 그렇죠. 바로 피읍, 리을, 비읍, 리을, 피읍, 비읍, 시읒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네 뒤에 연결되는 예사 소리는 무조건 된 소리로 발음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합성이고 파생이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이 경우는 무조건 이것 때문에 된 소리가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색깔 있는 걸로 좀 적어 놓읍시다. 자, 이 경우는 바로 교체 현상으로 분류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면 예를 보면 학교 같은 경우도 기역 받침 뒤에 기역이 왔기 때문에 뒤에 있는 기역이 된 소리가 나서 학교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낮보다 같은 경우는 낮보다, 밥다 같은 경우는 밥다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합성이 일어나도 이거는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시험이 진짜 잘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깍두기라고 하면은 발음을 깍두기가 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학생들이 표기를 헷갈려요. 깍두기로 표기하는 게 맞는지 깍두기로 표기하는 게 맞는지 항상 헷갈리거든요. 근데 깍두기
깍두기는 요 기역 받침 때문에 뒤에 있는 예사 소리가 무조건 된 소리로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기는 예사 소리로 표기를 해가지고 깍두기라고 표기를 하고 읽을 때는 깍두기라고 읽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표기와 발음의 문제가 학생들이 자꾸 표기 쪽을 발음으로 헷갈려 하기 때문에 요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예로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깍두기는 사실 모든 걸 다 설명을 해요. 된소리 되기 위해서. 그렇지? 첫 번째, 깍의 쌍기역 같은 경우는 얘는 된소리로 날 뭡니까? 건덕지가 없잖아요. 얘가 된소리로 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표기 자체를 쌍기역, 된소리로 표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두의 그 첫 소리인 디귿 같은 경우는 앞에 깍의 받침이 기역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예사 소리가 예사 소리가 오더라도 된 소리로 나기 때문에 표기를 예사 소리로 하는 요 두 개를 비교하는 내용으로서 서술형으로 예전에는 꽤 자주 나왔던 그런 단어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이어지는 예사 소리는 된 소리로 발음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경마가 일어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어간 받침 미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 소리 디귿, 디귿, 시읒, 지읒은 된 소리로 발음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사실 요 어간 받침이라고 하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단어가 바로 요게 있어요. 그렇죠? 자, 얘는 발음을 두 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고 요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고 신고 요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신고는 왜 된소리대가 일어난다? 신고 하면 무슨 뜻이야? 신고 무슨 뜻입니까? 신발을 그렇지, 신발을 신다 이게 신고가 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바로 뭡니까? 동사 어간인 신 여기에 바로 뭐다? 어미 고가 합쳐진 거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바로 뭐다? 어간 끝소리라는 조건을 만족을 했고 그러니까 된소리대가 일어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신고하면 무슨 뜻이야? 신고. 그렇지, 경찰한테 뭔가 사실을 알리는 걸 우리는 신고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바로 뭡니까? 품사가 명사입니다. 명사.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바로 뭐다? 어간 끝소리라고 하는 어간 받침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된소리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형태는 똑같지만 뭡니까? 어간 끝소리 니은 받침 뒤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된소리대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결정이 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비교하는 문제도 생각보다 예전에 정말 자주 나왔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 지역 학교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그 뭡니까? 서술형 문제가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출제가 안 됐어요. 이 지역에서 서술형 문제 출제하는 학교는 거의 뭐 병점고랑 그 다음에 동탄중앙고 요 정도만 이제 서술형 문제가 좀 있었고 나머지 뭐 치동고, 한백고, 뭐 창의고 전부 다 서술형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아마 새롭게 이제 또 바뀌게 되는 교육 과정에서는 서술형 문제가 현재 일단은 무조건 강화될 거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부 공문은 그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죠? 근데 어떤 방향으로 강화시킬지는 솔직히 몰라요. 솔직히 이제 학교라고 하는 집단은 솔직히 변화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집단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처럼 이제 내신 시험은 객관식으로만 보고 대신에 이제 수행평가의 비중을 높여가지고 수행평가를 서술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서술형이나 논술형으로 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아마 근데 내신 시험에도 아마 이제 교육부 압박에 의해 가지고 서술형이 등장하지 않을까 현재는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서술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조심해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어간 받침 리을 비읍 리을 티귿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 소리 디귿 디귿 시읒 지읒은 된 소리로 발음한다라는데 사실 격받침 뒤에서는 거의 한 80% 이상이 전부 다 된 소리로 나기는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 또 다음 거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거는 자, 한자어에서 리을 받침 쏘리 요거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쏘리. 자, 그런데 자, 요것도 그래서 우리가 그 분류를 하면은 바로 교체 현상으로 분류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겹받침 뒤에서 된 소리가 나는 것도 우리는 교체 현상으로 분류를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사실 뭐 요것도 교체이긴 한데 보도록 합시다. 자, 한자어에서 리을 받침 뒤에 연결되는 디귿, 시읒, 지읒은 된 소리로 발음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조건이 바로 뭐다? 한자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뭡니까?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조항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요 단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요 단어도 마찬가지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서 물질이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아서 물질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게 되면 바로 뭐다? 이 경우는 과학 용어로 사용이 된 것이고 이때는 한자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한 거기 때문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 시간에 물질의 성질할 때 그 물질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물질이라고 하면은 바로 해녀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거는 뭡니까? 고유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자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해녀가 바다에서 수영하면서 이제 전복 따고 미역 따고 하는 거를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그 물, 워러에다가 그치 행위를 나타내는 전미사인 질이 붙어서 만들어진 거고 이거는 고유어기 때문에 한자어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쓰지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이 조건도 어쨌든 우리는 교체 현상으로 분류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사실 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얘는 관형사형 이제 을 뒤에 연결되는 기읍, 비읍, 비읍, 시읒, 지읒은 된 소리로 발음한다라는데 얘를 연결해서 발음할 때 할 것을 만날 사람 이렇게 연결해서 발음할 때만 적용되는 거고 끊어서 말할 때는 또 적용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얘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교체 현상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을 모의고사에 나오게 하면 빡치게 만드는 요소가 하나가 있죠. 알겠죠? 자, 바로 F입니다.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즉 휴지가 성립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기읍,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을 된 소리로 발음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말이 어렵지,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사실 이제 그 뭡니까? 먼저 전제 조건도 또 하나가 있어요. 전제 조건은 바로 뭐냐면 앞에 하나 적어 놓읍시다. 바로 위 A부터 그렇죠? E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특히나 사실 제일 중요한 건 A 조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제시된 다른 조건들을 만족하지 않는데 된 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야. 근데 그 경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경우더라? 바로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휴지가 뭡니까? 성립하는 합성어의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지? 말은 어렵지만 사실 내용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얘는 이꼴 바로 뭐다? 앞 어근이 의미상 뒤 어근을 수식하는 그러한 합성어를 얘기를 하고, 즉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꼴 종속 합성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앞에 어근이 뒤에 어근을 의미상 수식하는 그러한 이제 종속 합성어의 경우에는 바로 뭐다? 합성어 안에서 이제 된소리대기가 일어나더라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 합성을 하는 어근과 어근 사이에 된소리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첨가 현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사이소리 현상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요. 사이시옷 아닙니다. 사이소리 현상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고1 과정에서는 안 나와요. 너무 어려워서. 알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고2, 고3 되면 모의고사에 얘가 등장을 합니다. 알겠죠? 실제로 이거를 묻는 문제가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기존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된소리 대기하면 다 교체로만 배웠는데 갑자기 첨가의 된소리 대기를 묻는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2, 고3, 모의고사는 나올 가능성이 있고 물론 여러분들 또 변하는 이제 교육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1학년 때도.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첨가로 보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손과 수건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게 손수건이라고 하는 낱말이 있죠. 그렇죠? 자, 손수건 같은 경우는 의미를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손을 닦는 수건 이런 식으로 앞 어근인 손이 뒤에 있는 수건을 꾸며주는 형태가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발음이 어떻게 된다? 손수건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앞에서 A부터 E까지의 조건을 살펴봤을 때 니은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는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밖에 없었잖아요. 그쵸? 그죠? 아까 B 조건이었잖아. 그치? 근데 손은 어간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해요? 안 만족해요? 손은 어간이 아니잖아. 그치? 어간이 되려면은 동사나 형용사만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바로 뭐다? 교체의 된소리 대기다 라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국과 밥이 합쳐졌어요. 그러면 국밥이 되죠. 국밥이 되고 발음을 하면 국밥이 됩니다. 의미도 보면 뭡니까? 국에 마른 밥 이거를 국밥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죠?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도 앞에 말이 뒷말을 지금 꾸며주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바뀌었네. 얘가 첨가고 그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를 교체로 분류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그러면 왜 교체일까? 얘는 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날까요? 뭐 때문에? 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날까? A, B, C, D, E 중에 어떤 조건을 만족해버렸습니까? 어떤 거? 아니죠. 어간이 아니잖아요. 바로 뭐야? 기역 받침 뒤에 있잖아요. A 조건이 뭡니까?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이어지는 예사 소리는 된소리로 발음한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바로 뭐다? 기역 받침이라고 하는 A 조건을 이미 만족을 해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다? 교체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알겠습니까? 즉, 단어 형성도 알아야 되지만 바로 뭐다? 그 전에 이제 이것이 놓이는 환경이나 이런 것도 다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고1 과정에서 나오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교육 과정이 변하면 항상 위에 게 내려오거든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이번에 이제 개정 교육 과정에서 문학 같은 경우도 고2 교과서에 나오는 문학 작품이 대거 많이 내려왔어요.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별반 변화가 없기는 한데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문법은 그대로 가되 사실 이런 부분의 내용을 첨가해가지고 기존보다 좀 더 어려운 내용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체가 된소리 대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체로 볼 수도 있지만 첨가의 된소리 대기 현상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우리가 굉장히 유념을 해서 봐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축약을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자, 축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름 그대로 뭐다? 바로
두 개의 의문이 하나의 의문으로 줄어들어 발음되거나 표기가 되는 현상을 우리는 축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를 교체처럼 약간 수학 공식처럼 표현을 하면은 A 더하기 B라는 두 개의 의문이 만났는데 전혀 다른 C라고 하는 의문으로 변하게 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 A와 B라는 두 개의 의문이 만나서 C라고 하는 하나의 의문이 됐으니까 의문수에는 어떻습니까?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의문수 두 개가 하나로 줄었잖아. 그렇지? 의문수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의문수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단어가 복합적으로 교체도 일어나고 축약도 일어나고 탈락도 일어나고 첨가도 일어나고 이런 복합적인 그 변화를 겪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의문수가 어떻게 변했는가 이런 걸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교체 현상, 축약 현상 이런 것들을 의문의 변동 그 숫자 같은 경우도 알아두면 굉장히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축약의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자음 축약. 다른 말로는 거센 소리 대기. 혹은 또 다른 말로는 격음화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된 소리 되는 건 경음화. 거센 소리 되는 건 격음화. 그렇죠.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르죠. 그렇죠. 자, 격음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음, 기읍, 디귿, 비읍, 지읒이 자음, 히읗과 만나 각각 키읔, 티귿, 피읍, 치읓으로 발음이 되는 걸 바로 자음 축약, 거센 소리 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얘는 지금 옆에 보면 표준 발음법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자음 축약은 표기에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옆에 표를 보게 되면은 자음 축약을 간단하게 표로 선생님 정리해놨죠. 기역이 히읗과 만나면 키읔으로, 디귿이 히읗과 만나면 티귿으로, 비읍이 히읗과 만나면 피읍으로, 지읒이 히읗과 만나면 치읓으로 이렇게 변해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히읗이 먼저 와도 뒤에 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보면은 바로 뭐다? 뭐 놓고 같은 경우도 히읗 기읍이 합쳐졌죠. 그렇죠? 그다음 조턴 마찬가지 히읗 디귿이 합쳐진 거고 싸치도 역시 히읗 지읒이 합쳐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거는 반대도 역시 마찬가지죠. 각하 같은 경우도 기읍 히읗이 만났는데 역시 마찬가지 각하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 먹히다 같은 경우도 기읍 히읗이 만나서 먹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규정에 따라서 디귿으로 발음되는 시읒, 지읒, 치읒, 티귿도 마찬가지 같은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타다 같은 경우도 수타다 먼저 디귿으로 대표음으로 변한 다음에 디귿이 히읗과 합쳐져 가지고 수타다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음들은 뭡니까? 기읍, 디귿, 비읍, 지읒은 히읗을 만나면 이렇게 축약 현상이 되는 걸 우리는 거센 소리 대기 혹은 다른 말로는 격음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요즘 핫한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자, 모음 축약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모음 축약은 말 그대로 뭐다? 두 모음이 만나서 하나의 모음으로 줄어서 표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얘는 뭐다? 얘는 발음뿐 아니라 표기에도 반영을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핫한 이유는 이제 좀 점점 설명을 하나 해줄게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자, 어간 모음 아 뒤에 전미사 이가 결합해서 에로 줄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아 더하기 이가 뭐가 된다? 에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중세 국어로 묻는 문제가 예전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모의고사에. 알겠습니까? 자, 현대 국어에서는 단모음이 뭡니까? 이, 에, 으, 어, 아, 우, 오, 위, 왜 얘네가 단모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대국어에 따르면 애도 단모음이야. 단모음 더하기 단모음이 단모음이 되는 현상이 돼버리거든요. 원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요 애 같은 경우는 자 중세 국어에서는 바로 애를 이중모음으로 파악을 했었고 그 흔적이 현재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아와 이가 합쳐져서 애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뭡니까?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중세 국어적으로 조금 외워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우묵우묵 파이어, 그렇죠? 불 뽑는 거 아니죠? 파이어가 합쳐져가지고 우묵우묵 패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렇지? 왜? 땅을 파다에서 좀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파이다에서 이제 패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면은 자, 모음 오으로 끝난 어간에 아, 어나 앗, 어시 어울려서 와, 워가 될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자, 모음 오 그쵸? 더하기 아가 와가 되는 거고 자 반면에 모음 우 더하기 어가 워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학교 교과 과정에 따르면 얘는 축약입니다. 알겠죠? 다 적었어? 세영이도? 네. 다 적었습니까? 자, 요게 이제 제일 핫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거랑 밑에 나오는 거, 그 뭡니까? C가 이 두 개를 가지고 사실 굉장히 핫해졌어요. 최근에. 알겠죠? 자,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단모음 더하기 단모음 해가지고 이중모음이 된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축약으로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알겠죠? 그런데 최근 모의고사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냐면 요 축약을 반면에 교체로 보는 그러한 시각의 문제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거를 왜 교체로 보냐면 자, 여기서 보면 O와 R을 더했는데 이것이 와가 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 O라고 하는 것도 단모음이고 R라고 하는 것도 단모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와는 이중모음입니다. 그리고 이 이중모음은 바로 뭐다? W의 이중모음. W 더하기 R가 된 게 와가 된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죠? 그지? 우리가 의문할 때 배웠잖아. 그치? 그죠? 와워, O의 이중모음, 이걸 W의 이중모음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현재, 최근에 이제 모의고사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은, 여기서 O가, 단모음이었던 O가 바로 반모음으로 교체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반모음화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의 문제가 등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의고사에. 그리고 요 내용 같은 경우는 거의 80%의 학교들이 다 변한 걸로 가리키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축약의 경우도 알아둬야 되고 반모음하로 교체로 보는 시각도 꼭 같이 알아둬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꼭 유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축약으로 볼 수도 있고 교체 중에 반모음화 현상으로 보기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보면은, 자, 노아가 놔로 줄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라는 거에서 노아가 되면서 이제 히읗이 탈락해버렸죠. 그리고 축약이 일어나서 놔, 이런 형태가 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왜 뒤에 어나 어시 어울려서 왜나 왜수로 될 적에도 준대로 적는다. 요거는 학생들이 되다 할 때 돼지대를 써야 될지 그냥 대를 써야 될지 헷갈리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바로 뭐다? 요거는 하나만 유념하면 되죠. 여기서 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돼 플러스
요것이 합쳐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되 자리에 이제 되어를 집어넣어서 말이 되면 돼지돼, 안 되면은 그냥 되를 쓰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되지만 하면은 되어지만 하면 말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이때는 그냥 되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됐다 하면은 되었다 하면 말돼 안 돼? 되었다. 되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는 돼지대를 쓰는 거예요. 됐다면.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알겠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 나는 곧 고등학생이 돼.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무조건 끝날 때는 돼지대를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종료를 할 때는 돼지대를 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C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사실 실제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는 요 C항을 이제 변형시킨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실 B 요 부분은 똑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보면 자, 모음 이 뒤에 어가 와서 여로 줄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지?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바로 뭐다? 이라고 하는 단모음에 어라고 하는 단모음이 합쳐져 가지고 이것이 여라고 하는 이중모음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반모음 이에서 어로 가는 모음이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던 단모음 이가 뭘로? 반모음으로 교체가 되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바로 반모음화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의 문제가 실제 모의고사는 요 문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것과 똑같은 내용이 바로 위에 있는 B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두 개는 같은 개념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축약도 될 수 있고 교체 중에 반모음화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학생들을 어렵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나머지는 이제 쉽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아, 여, 오, 우, 으로 끝난 어근에 이가 와가지고 각각 에, 예, 왜, 위, 의로 줄 적에도 준대로 적는다. 이것도 중세 시대는 저것들이 전부 다 이중모음이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중모음으로 중세 시대 기준으로 이중모음으로 변하는 거고. 자, 마지막 아, 오, 우, 으 뒤에 이어가 어울려 줄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라는데 여기는 사실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이가 요쪽으로 붙어도 되고 요쪽으로 붙어도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단 조심할 점은 붙어도 무조건 한 번만 붙어야 돼요. 앞으로 붙든 뒤로 붙든 상관없지만 한 번만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가 되든 까여가 되든 상관없는데 깨여는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지? 왜? 만약에 이게 여가 돼버리면 이건 어떻게 되는가? 원래는 이어가 돼. 이가 두 번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붙든 뒤에 붙든 상관없지만 어쨌든 한 번만 이가 붙어야 된다는 거. 요거 하나만 유념을 하면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첨가로 넘어갑시다. 자, 첨가라고 하는 거는 자, 말 그대로 낱말이 기본 조건이 있어요. 바로 요건 중요합니다. 합성이나 파생을 할 때,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첨가가 일어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된소리 되게 할 때도 바로 뭡니까? 종속 합성어. 앞 어근이 뒤 어근을 꾸며주는 합성어의 경우에서 첨가의 된소리 대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첨가라는 현상은 무조건 합성이나 파생과 같은 낱말 형성이 일어나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낱말이 합성이나 파생을 할 때 특히나 그 위치는 어디? 어근의 경계. 그래서 우리는 첨가를 다른 말로 이걸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근의 경계에 없던 의문이 생기는 현상을 우리는 첨가라고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얘도 이제 우리가 아까 공식대로 하면은 바로 뭐다?
A와 B가 더해졌는데 A와 B 사이에 전혀 다른 그 뭡니까 음운이 하나 들어오게 된다는 거야. Y 쓴 거죠. Y. 오케이?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없던 음운이 하나 생기는 걸 우리는 첨가라고 하죠. 그러면 당연히 음운수도 어떻게 된다? 음운수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첨가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사이시옷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단 사이시옷 현상은 사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뭐냐면 어근과 어근이 만나 합성이 될 때 앞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어근과 어근 사이에 시읒이 첨가되는 현상인데 얘는 한글 맞춤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즉 사이시옷 현상은 자, 옆에다 하나 적어 놓읍시다. 얘는 바로 표기상의 명칭이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음운의 변동을 하는 시간에는 바로 뭐다? 이 사이시옷 현상이라는 말을 사실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음운의 변동으로 설명할 때는 사실 사이시옷 현상이라고 하지 않고 각각의 현상을 다 따로 분류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쭉 이렇게 나와 있지만 선생님이 사이시옷 현상을 간단하게 옆에다 정리를 해줄게요. 요거를 빈 공간에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자, 사이시옷 현상을 보게 되면 자, 먼저 첫 번째 사이시옷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조건은 자, 고유어 더하기 고유어 또는 고유어 더하기 한자어여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뭐다? 한자어 더하기 한자어의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순서는 상관없어요. 한자어가 먼저 와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하나는 무조건 고유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뭐다? 바로 앞 어근의 끝이 모음이어야 합니다. 자음으로 받침이 있어버리면은 시옷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 어근의 끝이 무조건 모음인 경우에만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왜 이렇게 멍한 표정으로 보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쵸? 자, 발음을 보게 되면 발음 변화를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그치? 자, 요 조건을 만족했을 때 뒤어근의 첫 소리 예사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음운의 변동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명칭을 말 그대로 첨가의 된소리대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나루라고 하는 고유어와 배라고 하는 고유어가 합쳐졌는데, 그쵸? 자, 이것을 사람들이 발음을 나루, 빼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표기하기 위해서 시옷을 집어넣습니다. 나룻배라고 시옷을 집어넣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발음을
원래대로 나룻배라고 발음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알겠죠? 어떤 사람들은 시옷을 발음을 해서 나룻배 이렇게 발음을 하는 사람도 존재를 했고 현재는 둘 다 표준어, 복수 표준어로 인정을 합니다. 두 발음 다 인정을 해요. 알겠죠? 이거는 고유어 덕이 한자어도 똑같아요. 귀라고 하는 그 고유어와 병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합쳐졌을 때 우리는 이거를 귀병이라고 발음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옷을 집어넣어서 귀병이라고 썼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병으로 읽는 사람도 있고 귀병으로 읽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둘 다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고 이 경우는 첨가의 된소리 되기죠. 여기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선생님이 여기 시읒 첨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틀린 거예요. 선생님 잘못 적은 거예요. 바로 이거는 된소리 되기에 해당하고 그 중에서도 첨가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해가 되죠?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바로 뒤어근 첫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덧난다는 게 첨가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바로 뭐다? 니은 소리가 덧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니은 첨가로 분류를 하면 됩니다. 발음상으로 나누게 되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자, 제사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고 여기에 날이라고 하는 고유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합쳐지면 발음은 어떻게? 제삿날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를 표기를 제삿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고 발음상으로는 니은이 첨가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니은 첨가로 분류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음문의 변동은 항상 발음을 기준으로 하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뭐다? 바로 뒤어근 첫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즉, 니은이 두 개가 첨가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니은 첨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 공유의 예는 선생님 여기다 써줄게요. 자, 예를 보게 되면은 자, 뒤후라고 하는 이제 뭡니까? 얘는 한자어죠. 여기에 일이라고 하는 고유어가 합쳐졌더니 얘를 발음을 훈일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표기를 어떻게 한다? 훗일 이렇게 표기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발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발음에서는 니은 첨가가 일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솔직히 그게 있죠. 나뭇잎. 나무와 잎이 합쳐졌는데 뭡니까? 발음이 나뭇잎 이래가지고 니은이 첨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도 시옷을 붙여 쓰는 거고 어쨌든 우리는 발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된소리 되기, 두 번째는 니은 첨가, 세 번째는 니은 첨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이 페이지 25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이걸로 끝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지금 순우리말과 한자의 합성어로서 할 때 여기서도 시읒 첨가가 아니라 당연히 뭐다? 된소리 되기. 바로 첨가의 된소리 되기다. 혹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해도 사실 같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보면 되기는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데 자, 요거 하나만 살펴보고 이번 시간 수업 마치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원래는 고유어 더하기 고유어 내지는 고유어 더하기 한자어에서만 그 뭡니까 사이시오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알겠죠?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요 6개는 바로 뭐다? 예외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6개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모의고사에 몇 번 나왔던 문제인데 내신에도 몇 번 나왔거든요. 바로 요거 빼고 요 앞에 것까지 아까 선생님 저 필기해준 조 내용 있잖아요. 그렇죠? 요것만 보기에 설명을 해놓고는 알겠지. 다음 중 이 보기에 대한 그 조항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낱말을 고르시오 해가지고 보기 선지 중에 하나를 슬그머니 요 중에 하나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빼고 설명하고 저것만 설명을 했으니까 당연히 요거는 예외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낱말을 고르는 문제가 실제로 내신에서는 굉장히 수도 없이 나왔고 모의고사에서도 그때 2번인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 6가지 예외는 무조건 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워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원래는 고간인데 곡간, 세방인데 세방, 수자인데 숫자. 그렇죠? 세 숫자잖아. 그렇지? 수학할 때도 숫자죠. 그다음 차간인데 착간, 퇴간인데 퇴간, 회수인데 횟수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예외니까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다른 거 더 질문 없죠? 잠시 쉬는 시간 10분까지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이어서 독서를 가도록 합시다.